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앵커님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푹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에 미 증시가 올랐다 보니까 그 점이 상당히 많이 아쉬운데 오늘 또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는 또 어떤 좀 분석적인 부분을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허반석 전문위원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2월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라고 써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를 먼저 요약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작전 리포트가 오늘 목요일 단 하루만 있기 때문에 산업이나 섹터보다도 22년도에 집중해 볼 만한 섹터, 그간 말씀드려왔던 기업들이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설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었고요. 글로벌 증시는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우지수가 약 3% 이상, 4% 가까이, 그리고 S&P 500도 5% 이상, 나스닥도 7%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의 코스닥 코스피 양 지수의 등락률을 보면 코스피는 약 3.5% 하락을 했다가 1.87%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3.73% 정도 하락을 했다가 2.78% 정도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스닥 기준으로는 7% 이상의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의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의 개장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2월의 캐치프레이즈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리스크 축소라는 두 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중대한 결정은 FOMC 회의 결과가 확인이 되는 27일 이후에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27일 이후부터 말씀드리는 저의 주된 내용은 현 구간에서 손절 또는 매도를 했을 때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개월 연속 하락, 4주 연속 하락,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이평선 21선 기준으로 이격도 90 이하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왔던 그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월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명확한 기준들을 조금 탄탄히 세워 놓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리스크 축소를 조금 이루어 나가셔야 할 텐데 그 리스크 축소, 금리 인상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더불어서 지난해 연말부터 여러 가지 수급 싸움들이 있었고 지금은 외국인들과의 일종의 수급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될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나는 어떠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을 연휴 기간 동안 꼭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가이드라인으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경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긴축에 대한 여러 우려들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의미를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서 대응을 어떻게 할까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잔고가 대폭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연휴를 시작하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들도 꼼꼼히 좀 챙겨보시면서 2월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리스크 축소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나만 이러한 하락을 맞은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의 하락을 다 지켜보았고
계좌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분기별, 반기별, 그리고 올해 나의 계좌 총 수익률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좀 가지시고 지금부터 내가 될 만한 종목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투자 성과가 변할 수 있다. 아예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한 1월입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굉장히 저도 싫어하고 지향하고 있지만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일부 기간 동안은 감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손절은 그렇게 실익이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 1월 말부터 꾸준하게 드렸기 때문에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되 내가 될 만한 종목으로 구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2월 동안 리스크 축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종목과 가져가지 않을 종목들 꼭 구분을 해 보셔야 되고요. 최근 외인 수급의 특징을 짚어드렸었죠. 금리 상승의 수혜가 되는 보험업종, 경기 방어주 섹터로 구분이 되고 있는 통신, 유통, 음식료, 운수 창고, 전기, 가스,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순매수가 집계됐던 섹터입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있습니다. 화학, 철강, 금속 섹터가 있겠죠.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연일 기록되고 있는 섹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한 가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가져갈 종목과 가져가지 않을 종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놓으셨어야 하고 그러면 2월 동안에 내가 가져가지 않을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을 충분히 누린 이후에 그 이후에 현금화 전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 2월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를 해 나가야 할 달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인상이 깊습니다. 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하락을 겪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2월 달에는 좀 리스크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대한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현금화하는 전략 그리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조금은 감내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이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군과 섹터에 눈을 돌려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해 연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년도 꼭 보셔야 할 산업을 몇 가지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5G, 6G 이러한 것들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이러한 부품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야지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하나 다 있어야지 메타버스 세상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이러한 반도체, 통신 장비, 카메라 등이 있어야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5G를 넘어 6G의 기술들도 반도체, 기지국, 통신망, 통신 장비 등이 있어야 우리가 수월하게 통신망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결국 산업의 방향성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 산업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섹터, 부품들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꾸준하게 저렴할 때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휴 동안에 양치기 소년이 된 D램 가격 예측 기업들 결국 우리들에게 통계 그 다음에 리서치를 알려줬던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반도체의 겨울이 길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반도체 업황은 좋다라는 이야기가 동전 뒤집듯이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모두 변했던 모습들을 1월 동안 우리는 지난 12월 1월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RF 머티리얼즈, RF HIC, 서진 시스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장 산업,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등에 있어서 공통 인프라가 첫 번째로는 반도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신망이다. 메타버스도, 자율주행도, 로봇 산업들도 결국 무선으로 되는 이 통신이 없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 꼭 가져가야 된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22년도 5G 시대의 돌입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확실한 영역이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미래 산업들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빗 5G 특화망, 그리고 기지국, 트랜지스터, 이러한 전력 증폭기 등 장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oT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합체되고 빅데이터, 메타버스, VR 관련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초고속, 그리고 초용량, 그리고 저지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5G 통신 장비 22년도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OLED 패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카메라 모듈까지도 모두 다 의미 있게 살펴보셔야 할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 높은 구간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라 시세가 나올 만큼 나온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난 하락 연휴를 시작하기 전 그 지점에서 22년도 허반석 산업부장은, 허반석 전문위원은 이러한 섹터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갖자라고 했는데 나의 포트폴리오에 아직 담겨져 있지 않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지금쯤은 아닐까, 시장이 반등할 때 나는 이 섹터를 담고 싶었는데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섹터로 보시기에 적합한 부분이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월 내내 함께 다루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죠. 유통, 음식료, 영화, 카지노, 여행, 면세점 등등이 리오프닝 섹터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을 시작하는데 1월 달에 글로벌 역대급 하락률, 그 중에서도 1, 2위를 다툰 우리나라의 양지수였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동전 던지기식 또는 도박에 내가 베팅하듯이 투자를 해서 22년도에 좋은 결과를 얻기에는 다소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뭔가 확고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22년도에는 더 필요하다,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 반등 시마다 해야 할 일, 리스크 축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나의 종목의 수를 줄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와 기회, 주의와 두려움, 매 순간마다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 이어가시는 2월이 되기를 모멘텀 투자 레터가 간절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